얼마 전 태국에서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국 참전용사분에게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는 것이었는데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차름셋당 씨는 올해로 93세이지만 허름한 판잣집에서 13명의 가족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전용사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향군인회와 태국 교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차름셋당 씨는 우리가 한국을 도왔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저희를 도우러 오셨네요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죠. 사실 태국은 6.25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군대를 파견해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6천여 명의 병력이 파견되어 129명이 전사하는 등 한국에 큰 도움을 주었었고, 이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81년 태국과 90일 무비자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현재 동남아 국가 중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태국을 포함한 4개 국가밖에 없죠. 한국 기업들 역시 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많은 공장을 건설하였고, 오늘날 태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배려를 악용하는 이들이 나타나며 양국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걸 이용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발생한 것인데요. 지난해 한국 내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16만 명에 달했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 중 불법 체류자 비율이 무려 80%에 달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의 약 3배 수준이며 모든 불법 체류자를 통틀어서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게다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유독 높은 범죄율을 보여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태국에서도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는 듯했으나 입국이 거부당한 태국 MZ세대를 주축으로 한국 불매운동이 시작되며 반한 감정이 급격하게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범죄자들을 막으려 했던 한국으로선 황당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혐한 감정에 편승한 것인지 태국 공장에서 불법 파업들이 연달아 벌어지며 한국 기업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한국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태국의 인건비가 저렴했기에 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태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며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저렴하지도 않은데 파업이 이어지며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으니 국내 기업들로선 철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손을 떼려 한다는 소식에 거만하게 굴고 있던 태국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불법 파업을 단속하고 주동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히며 한국 달래기에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한국을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는 것에는 경제 문제도 있지만 군사적인 이유가 크다고 하는데요.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태국 역시 낡은 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군 현대화 사업인 비전 2026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방산 강국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협력 대상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으로부터 T-50 훈련기 14대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호위함을 도입하며 공군과 해군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가 방산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FA-50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도입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태국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방산 협력을 요청하는 이유에는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납품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는 무기가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중국과도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50여 년 넘게 사용한 M41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중국제 전차인 VT4를 대량으로 도입했었습니다. VT4는 중국이 수출 전용으로 제작한 전차로 중국의 구형 전차 90식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25mm 활강포와 자동장전 장치, 사격 통제 장치, 1200마력 디젤 엔진, 복합장갑, 반응장갑 등 3세대 전차에 턱걸이할 수 있는 수준의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이 대당 400에서 500만 달러로 저렴해 태국을 시작으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개발 도상국에 연달아 수출이 성사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차가 태국에 인도된 이후에 심각한 성능 결함들이 발견되며 군에서 중국제 무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중국제 전차포의 위력이 중국에서 발표한 카탈로그 스펙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VT4의 125mm 전차포에서 발사한 날개 안정식 철갑탄의 탄속이 1800m/s에 달한다고 발표했었지만 실제 스펙을 분석한 결과 2km 교전거리에서 탄속이 1600m/s까지 떨어지고 관통력도 500mm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3.5세대 전차의 본 장갑을 뚫기에는 역부족인 관통력이죠.
또한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사격 통제 장치의 신뢰도도 매우 떨어져 주행 중 사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방호력 면에서도 3세대 전차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장갑을 증설하려 해도 1200마력 엔진의 한계로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엔진 출력치고는 과하게 무거워 최근 중국에서 진행된 주하이 에어쇼에서 언덕 기동 시범을 보이던 VT4 전차가 경사로 중간에 멈춰버리는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무기의 신뢰도가 또 한 번 바닥을 갱신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바로 유지보수인데요.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살 때는 싸도 유지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기본 수십 년은 운용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유지보수 지원과 부품 공급에 관심이 없어 도입국에서 거의 알아서 해결해야 하기에 유지보수 비용이 구매 비용을 초과할 정도라고 하죠. 서방의 3.5세대 전차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최신형 전차를 바랐던 태국 육군으로선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을 텐데요. 반면 가벼운 마음으로 T-50 훈련기를 도입했던 태국 공군은 한국 무기의 훌륭한 품질과 신뢰도, 완벽한 사후 지원의 반해 추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태국 육군 내부에서도 이제라도 중국 전차 도입 사업을 멈추고 K2 전차 같은 서방 전차의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때마침 태국 군사 매체에서 K2 전차를 분석하는 특집 영상을 제작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หากจะมองถึงรถถังที่มีความทันสมัยนอกไปซะจากจีนรัสเซียหรือค่ายฝรั่งเศสแล้วก็มีอีกค่ายหนึ่งที่โด่งดังและครั้งหนึ่งเคยขึ้นชื่อว่าเป็นรถถังที่มีราคาแพงที่สุดในโลกแน่นอนมันก็จะมาพร้อมกับออปชันที่ทันสมัยที่สุดด้วยโดยวันนี้ผมจะพาทุกคนพบกับฮึงพโยตามการเลือกขอ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มันเป็นรถถังที่เกาหลีใต้ออกแบบขึ้นมาภายในกระทรวงกลาโหมตั้งแต่ยุคปี 1990 และเมื่อเสร็จสิ้นกระบวนการมันก็ถูกผลิตโดยบริษัทฮุนไดโลเทนบริษัทผลิตยุทโธปกรณ์ที่ใหญ่ที่สุดอันดับหนึ่ง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เขาโดยมันเข้ามาแทนที่รถถัง M48 แพตตันและ K1 เวอร์ชั่นก่อนหน้าฝั่งเกาหลีใต้เลยพวกเขามีการติดระบบเรดาร์มาให้ด้วยบริเวณป้อมปืนทางด้านหน้าส่วนโค้งเพื่อใช้ในการค้นหาเป้าหมายโดยมันมีระยะในการตรวจจับไกลถึง10กิโลเมตรก็ลองมองรถถังที่มีภาพขยายทางผู้บัญชาการและพลปืนสูงสุด15เท่าและสามารถใช้ AI ประมวลผลเข้าช่วยขยายได้สูงสุดถึง60เท่าเพื่อให้ความสะดวกต่อการใช้งาน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ยิงเป้าหมายในขนาดเคลื่อนที่และกัศยานในระดับการบินต่ำๆมีระบบตรวจจับเป้าหมายอัตโนมัติไปพร้อมๆกับการประเมินระบุมิตรหรือศัตรูและหากตรวจพบจากการประเมินของ AI มันจะเล็งป้อมปืนไปโดยอัตโนมัติโดยไม่ต้องรอคำสั่งของผู้บัญชาการรถถังมีระบบการนำทางและ GPS และระบบตรวจจับความเคลื่อนไหวปืนใหญ่ของ K2 นั้นเป็นปืนใหญ่ที่มีความทรงอนุภาพอีกตัวหนึ่งในโลกเลยและแม้จะมีขนาด120มิลลิเมตรเหมือนทั่วไปแต่ความยาวของปืนก็ถือว่าดูดีกว่ารถถังทางฝั่งยุโรปหรือสหรัฐมันเป็นปืนที่มีความแม่นยำมากๆตามการทดสอบอ้างว่ามันสามารถโจมตีเป้าหมายที่อยู่ไกลออกไป1กิโลเมตรได้อย่างแม่นยำแม้เป้าหมายจะมีขนาดเล็กจิ๋วเพียงแค่30มิลลิเมตรก็ตามมีระบบออโต้โหลดภายในได้รับการพัฒนาทางวิศวกรรมย้อนกลับมาจากรถถังเลอแคร์ของทางฝรั่งเศสและทำให้รถถัง K2 จะมีจำนวนลูกเรือเหลือเพียงแค่3คนในการใช้งานแบ่งเป็นผู้บัญชาการพลปืนและพลขับมีอัตราการยิง10นัดต่อนาทีเผยนะครับผมโดยเกราะของ K2 เรียกได้ว่าเป็นเกราะที่ถูกพัฒนาขึ้นมาใหม่แบบยกชุดแม้ว่ารถถังจะถูกพัฒนามาจากรถถังเอบัมตั้งแต่ K1 แล้วก็ตามแต่สหรัฐมันเลย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เกาหลีใต้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พัฒนาเกราะที่มาจากพื้นฐานวัสดุของรถถังเอบัมได้เลยนอกจากจะนำเข้าหรือใช้จึงคิดค้นเกราะใหม่แบบยกชุดมันเป็นเกราะแบบเนื้อคอมโพสิตผสมที่มีทั้งวัสดุจากเซรามิกซิลิคอนคาร์ไบด์อลูมิเนียมและอื่นๆในการเพิ่มความแข็งของเกราะและเสริมมาด้วยเกราะป้องกันปฏิกิริยาแบบธรรมดาที่อ้างว่าพัฒนามาจากเกราะป้องกันของรัสเซียในตัวเวอร์ชัน T80 ตามการรายงานเชื่อมันสามารถป้องกันขีปนาวุธแบบหัวรบตีคู่อาวุธทำลายรถถังขั้นสูงสุดได้เลยส่วนเรื่องของอาวุธปืนผ่าหน้าไม้ธรรมดาไม่ต้องพูดถึงด้วยเป็นยุทโธปกรณ์อีกชิ้นหนึ่งที่ทำกำไ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ต้ได้เป็นกอบเป็นกำอีกแล้วและนี่คือ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ของรถถังที่ขึ้นชื่อว่าทันสมัยที่สุดในโลก 이렇듯 K2 전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높은 평가를 남겼는데요. 본 영상을 본 태국 네티즌들도 K2 전차의 성능에 감탄을 보내며 태국군이 중국 전차 대신에 K2 전차를 도입했어야 했다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K2가 세계 최고의 전차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VT4 전차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태국에도 K2 전차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이런 전차 대신 싸구려 중국산 VT4 전차를 선택했어요. 싸다는 이유로 중국산을 선택했다가
후회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태국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더욱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섰을 정도이죠. 태국 총리는 한국 내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에게 잦은 신고를 촉구하며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한국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태국 여행사들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 단속반을 설치했습니다. 결국 아쉬운 게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처럼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 바르게 만들기 위해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젊음과 목숨을 다 바쳐 헌신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 공간에서 수십 년을 거주해온 참전용사가 있다는 참혹한 현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한국의 자유를 위해 6.25 전쟁에 직접 자원했던 김용길 참전용사. 그는 정전 후 뼈저린 가난 속에 살아오며 평생을 고통받아왔습니다. 또한 현재 피부암까지 앓고 있으며 무더운 여름 씻기가 힘든 화장실로 인해 보일러실에서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 기다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그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참전용사의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국내 기업이 망설임 없이 지원을 결정하였고 피부암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에게 가장 시급한 화장실 수리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는 바뀌어가는 화장실을 보며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한국인들의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는데요. 이들의 도움으로 세수조차 힘들었던 이곳은 여느 평범한 가정집 화장실처럼 탈바꿈되었습니다. 참전용사는 그 모습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였고 이들의 보답에 감격하며 몇 년 만에 환히 웃어 보였습니다. 작지만 큰 선행에 앞장선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 해당 기업은 현재 김용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천만 원 상당의 식사 상품권 제공, 10,000km가 떨어진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 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참전용사를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의 세계는 열광했고 인프레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라는 답 한마디를 남겼죠. 현재 인프레쉬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던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키링을 공개한 것인데요. 해당 태극기 전쟁에 자원한 경주 학도병들이 출정 전 자신들의 의지를 서명으로 남긴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등 거룩한 희생정신을 담고 있으며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이 뜻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이 태극기는 역사를 담아내고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일상 속 기억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차키, 가방, 휴대폰 등에 달 수 있는 키링으로 개발을 한 것인데요. 또한 해당 상품 역시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 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는 365일이 국경일인 듯 지금도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YTV 역시 참전용사분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기에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영웅분들의 상황이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